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들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만약에 고민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유튜브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 참여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래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2-3772-0269번이고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이 또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도 열어놨습니다. 자,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TV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 그 방송에 들어오신 다음에 유튜브에 상담을 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 내용들을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화 연결을 하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전화 연결로 많이 이제 전화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상담을 좀 기다리면서 잠시 시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요, 아침부터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오늘 최대 낙폭은 1.2%까지 하락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2,705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0.64% 이 마이너스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 주가가 좀 이제 위쪽으로 올라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해서 주가가 좀 떨어졌단 말이죠. 하지만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안정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지난 금요일부터 상승이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아침에 이 하락폭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0.2% 이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 5장에 조금만 더 올라와 준다면 플러스 전환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에서는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요. 이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즉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뒤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미국 증시는 지금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그런데 하락폭 자체가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늘 월요일장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좀 많이 흔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는 단순하게 고용 보고서에 대한 효과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코라든지 빅텍 이런 전쟁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막 뛰어 올랐단 말이죠. 자,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오물에 매단 풍선을 우리나라로 이제 보내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맞대응을 하면서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 한국의 어떤 이제 충돌 우려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오늘 아침장에 주가 하락으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이 대북 리스크의 경우에는 장기간 끌었던 적은 없습니다. 단발성으로 항상 끝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이유 때문에 다시 떨어졌지만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물가지표, 즉 소비자하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고요. 또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6월 FOMC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또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 초반에는 이 투자 심리가 확실하게 막 살아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가지표라든지 또는 연준에서 어떻게 금리는 분명히 동결이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주 초는 좀 조심할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일정이 끝나면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는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 초반에는 좀 조심하면 이 변동성은 이제 좀 주의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금리가 결정되고 나서는 주가의 상승 탄력은 조금씩 강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신가요?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해 드릴 거니까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인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 해볼게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풀먼이요? 풀먼이요? 예, 21,100원에 네. 지금 10% 갖고 있는데요. 네. 전번에 20% 갖고 있다가 10%를 네. 전번에 5월 24일인가요? 네. 24일?
그 16,000원에 네. 10% 팔았어요. 아,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거네요. 예, 예. 아, 잘못 사갖고 좀 그죠. 아이고. 이게 참 잘 사고 나서 잘 올라갔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 이제 그동안 사고 나서 계속 주가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 손실이 계속 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올라왔지만 매수가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정리를 하신 거고요. 이 나머지는 혹시 그 절반만 이제 10%만 정리하시고 10%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혹시 더 빠지면 살까 하고요. 아, 더 빠지면 사시려고요? 예. 아, 약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같은 개념으로 정리를 한번 하신 거군요. 그러면 예, 예. 자, 일단 제가 볼 때는 정리를 너무 좀 일찍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네, 풀무원은 최근에 좀 이제 물론 24일 날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때 잘 파시긴 했죠. 그날 이제 매도하셨다고 하니까 그죠? 예, 예.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잘 팔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 흐름이 꺾이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 음식료 관련주들 중에 일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종목들의 특징이 뭐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무원도 지금 결국은 김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이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K푸드가 요즘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풀무원은 지난번에 한번 올라갔다가 누르긴 했지만요. 이 눌러주는 과정에서 이 거래가 굉장히 많이 뭐 나오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는 아직 좀 살아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좀 빠져준다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14,000원 부근에서 자리를 잡고 나서 이번에 좀 올라가려고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네. 약간 이 부분이 뭔가 좀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져 준다면 추가 매수는 괜찮아요. 근데 추가 매수 가격은 13,000원 정도 가격까지는 떨어져 줘야 그래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13,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떨어져 준다면 추가 매수를 그냥 하시면 되고요. 뭐 10% 정도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네네. 만약에 13,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좀 치고 올리다 보면은 이 변동성 구간이 나와요. 이렇게 올라가고 밀리고 또 중간에 올라가고 밀리고. 그래서 올라갈 때 이거 아쉬워서 추가 매수를 해서 따라 붙으면 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리를 한번 했으면 추가 매수는 아래로 빠지지 않는 이상 추가 매수는 다시 하지는 마시고요. 네네. 그 풀무원의 경우에는 지금 위쪽으로 매수 가격이 2만 원대니까 좀 많이 높은 가격이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9,000원까지 이번 상승은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 네, 19,000원까지 지금은 좀 가져가셨다가 혹시나 19,000원에서 좀 흔들리면 그때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19,000원 왔는데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잘 간다라고 하면 매수가까지 왔을 때 정리를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네, 추가 매수 예, 타이밍만 감사합니다. 네, 13,000원 정도만 기억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모아 데이터. 모아 데이터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200원에 30%요. 3,200원에 30%요? 네. 오, 이거 언제 사셨어요? 혹시?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이게 한 1년 넘었는데요. 네. 그 전에 한번 오를 때 반은 팔고요. 네. 다시 샀어요. 원래는 아하. 평균가가 3,500원, 600원 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시 근데- 사가지고 조금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예. 아, 자. 앞으로 그렇죠. 어떻게 갖고 가야겠지. 지금 막 아. 엄청 오래돼서 지금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아니, 지난번에 한번 4월 달에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예, 맞아요. 네,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때도 조금 팔았었죠. 조금 근데 팔았어요? 많이 못 팔았어요. 얼마에 파셨어요, 혹시? 그때 3,200 얼마까지 갔는데 네. 3,100원 정도에서 어. 조금 팔고요. 아, 그때 또 다 3,000원 파시지. 무너져서 또 조금 사고. 다 파시지 그랬어요. 그러게요. 전 한 3,500원까지 봤는데 네. 그 전에 그 가격까지 갔기 때문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단계적으로 이제 팔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만 찍고 이번에는 그냥 이게 주저앉았더라고요. 그 모아 데이터의 경우에는 네. 지금 주가의 흐름이 지금 먼저 흐름을 좀 보시면
네. 이게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고점이, 자, 여기서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예, 낮아져요. 맞아요. 그렇죠. 이 고점이 네.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횡보라기보다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 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 갑자기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탁 올라가는 경우들이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평소에는 어때요? 이 거래 같은 경우에 별로 안 들어와요. 예, 맞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잠잠하면서 계속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일평균으로 한 10억 정도의 거래대에서 20억이 조금 못 미치는 거래, 그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회사의 이익이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IT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이익이 많이 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올라올 때 이제 빠르게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항상 네. 올라오면은 뭔가 좀 아쉬워서 혹시나라는 생각 때문에 잘 못 팔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모아데이터도 그래서 지금 약간 좀 그때 팔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다음에 네. 기회가 온다면 네. 다음의 기회는 지난번에 받는 폭보다는 좀 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9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쯤은 다시 올라와 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때 팔면은 너무 또 이제 앞에서 못 팔았으니까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네. 저는 2,900원 위쪽으로 반등 주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 하락은 어느 정도는 좀 진정되고 있는 구간이라서, 근데 네. 이제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빠져버리는 종목이라, 올라올 때 그 혹시나 이러다가 못 팔면 또 나중에 되면은 또 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기다리셨다가 반등 줄 때 2,900원 좀 넘어가면 바로 정리해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떨어졌을 때 다시 사지 마세요. 지금 이 회사가 앞으로 네. 이제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앞으로 상승할 만한 그런 종목을 아무래도 사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계속 횡보하면서 이제 밑으로 빠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또 물려요. 그러니까 모아데이터는 2,900원 위쪽으로 반등 시에 빨리 정리를 하고 나오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전량 매도하는 게 낫다고요. 네, 맞아요. 전량 매도입니다. 아, 좀 손해 봐도 전량 매도를 해야 근데 된다고요? 2,900원까지 왔을 때 오잖아요. 지난번에도 올라올 때 순식간에 3,200원 위로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2,900원 왔을 때도 순간적으로 3,000원까지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딱 2,900원 왔을 때 팔려고 해도 뭐 순간적으로 2,900원 딱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깔아놔야겠죠. 그러니까 그 딱 보고서 그때 네. 시세 딱 올라올 때 팔아야지, 올라오고 나서 눌릴 때 팔면 계속 더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올라오는 순간에 잘 파셔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가온칩스고요. 네, 매수가는 85,700원에 30% 가지고 있어요. 85,700원에 30%요. 네. 자, 지금 85,700원이면 매수하신 지는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일주일 정도 되셨어요. 네네. 자, 그러면 가온칩스가 좀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던 자리거든요. 네네. 그렇죠. 여기서 저점이 좀 잡힐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 네. 이게 뭐 저점 잡히고 뭐 목표가 10만 원 내외까지 보라고 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네. 9만 원 터치하고 갑자기 금요일 그리고 오늘 너무 심하게 밀어가지고 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문의드렸거든요. 자, 일단 지금 가온칩스도 제가 상담이 좀 자주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네. 이제 반도체 설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AI 관련주로 지금 이제 묶여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이제 같이 또 협력을 통한 이제 AI 쪽 관련주로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은 안 볼 수가 없어요. 실적을 무조건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지금 그 ARM하고 이 삼성전자 쪽과 이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ARM 관련주기도 하고 또 삼성전자 관련주기도 하고, 그리고 AI 쪽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뭐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엔비디아라는 회사도 실적이 언제부터 좋아졌나요? 올해부터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전부터 해서 역대 최대 실적들을 계속 이뤄왔단 말이죠.
그런데 가온칩스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2023년도에 정말 큰 어떤 실적의 증가폭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전망치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요. 뭔가 드라마틱한 정말 큰 그 이익의 증가폭이 지금 당장 발생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네. 가온칩스는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적이 확실하게 눈에 가시화되고 뭔가 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 밸런스, 이 균형이 약간 좀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실적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성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뭔가 좀 밸런스, 균형을 좀 맞춰주는 과정. 그래서 가온칩스는 지금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로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반등에 쉽게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등이 나올 때도 거래를 지금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 거래가 예전에 올라갔을 때 이 거래량과 최근에 올라갔을 때 거래량의 차이를 보면은 어때요? 많나요? 아니면 적은 편인가요? 너무 적죠. 그렇죠.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매수가 들어온다면 이 거래도 이 정도의 거래로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다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큰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움직일 건데 지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올라가다가 꺾일 수 있겠구나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온칩스는 매수 가격하고 차이는 얼마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75,000원만 손절가 잡아 놓으시고 반등주 때 85,700원이면 대략 86,000원 정도 이거 이제 목표 주가로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30% 비중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는 종목당 비중을 처음에 사실 때는 10% 정도만 사세요. 그래야 다음을 또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용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한글과 컴퓨터 네. 26,000원에 한 5% 오늘 사봤거든요. 네. 오늘 윤 대통령님이 뭐 우즈벡 뭐 순방 어쩌고 이래 하길래 네. 네, 사봤는데 왜 안 오르 반응이 없어요. 아유, 지금 이 뉴스 보고 사셨어요? 이거 네. 언제 사신 건데요, 이건?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사셨다고요? 네. 가격이 지금 현재 혹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 가격이 얼마신가요? 오늘 26,000원에 매수했어요. 조금 2만 오를 때. 26,0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네. 한글과 컴퓨터 지금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오늘 26,000원이 안 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오늘 최고 자리가 25,500원까지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매수 가격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25,300원. 그쵸? 저는 이 끝에 뛰는 네. 그게 습관이 있어갖고. 아, 그래요? 아. 네. 자, 지금 그래서 제가 혹시나 다른 종목을 보고 있나 싶었어요. 네. 네. 자, 원래 보통 매수 가격을 좀 낮추시는데 높이시네요, 그냥. 자, 한글 컴퓨터는 오늘 매수를 했다는 건 사실 이게 재료 그 뉴스를 보고서 매수를 하신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한글 컴퓨터도 주가가 이제 반등 나왔을 때 자리를 보면은 한 3% 정도대예요. 해봐야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만약에 정말 큰 재료였다면 이게 3%가 아니라 앞에서 올라갈 때도 보면은 이제 25%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런데 네. 3%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건 아직 이걸로 인해서 힘이 크진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글과 컴퓨터는 이거는 이제 오늘 이슈는 지나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슈가 있다면 사실 그 전에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움직이는데 지금 먼저 움직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글과 컴퓨터는 일단 재료가 좀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지금의 이 재료가 아니라 AI 쪽에 대한 재료거든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은 보유하시면서 이 위로 올라가면 그냥 짧게 근데 빠져나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고점이 한번 나왔는데 여기 고점이 낮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저점을 또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반등 줄 때는 27,000원 위쪽 27,000원 정도에서 저는 나오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절가도 좀 잡고 가셔야 되는데 손절가는 23,000원으로 좀 짧게 잡아놓고 가세요. 네, 그렇게 해서 23,000원과 27,000원 손절가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릴게요.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대한전선 17,500원에 30%거든요. 17,500원에 30%예요? 네네. 아, 이 종목도 정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세요. 예. 왜 사신 거예요? 아니 뭐 전력 막 계속 방송에서 네.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올랐다 내려오길래 18,000 얼마에 이제 처음에는 30% 아니었어요. 오. 근데 이제 막 내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더 또 사신 막 거예요? 눌러지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우리가 뉴스가 이제 요즘에 많이 나왔죠. 예, 예. 근데 항상 이제 이 전력 수요가 이제 늘어난다는 뉴스를 지금 뭐 5월이나 6월 달에만 했던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죠? 4월에도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건 3월 달에도 이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전선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 뉴스를 보고 사셨다는 건 아니 앞에서 사셨으면은 좀 나았을 텐데 왜 계속 기다리다가 이럴 때 사셨는가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아, 제가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경험이.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이 네. 안 되신 분들일수록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네. 매수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어떤 그 테마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테마로 네.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그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우리가 좀 경험이 아직 부족하고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다면 더더욱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그 뉴스가 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주가의 그 속도가 막 빠른 종목들 있죠. 그런 네네. 종목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초보일수록 네. 더더욱. 예, 예. 자, 그래서 대한전선은 이미 한 번 주가 시세는 지나갔고 이번에 이제 하락이 나왔다가 오늘 반등을 살짝 나왔는데 아마 오늘 이제 보면은 오늘 저점 자리가 14,640원이거든요. 네. 아, 오늘이 아니라 그 지난번에 그 올라갈 때 5월 13일 날 이 거래가 굉장히 많이 동반된 봉이에요. 예, 예. 이때 저점 자리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4,640원인데요.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아무래도 13,000원에서 12,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나 네. 많이요? 네, 아, 그러니까 예. 이 종목은 지금 추가 매수를 더 하시면 안 되고 네네. 만약에 여기서 어쨌든 자리 잡고 위쪽으로 반등 주면 그때는 네. 17,000원 정도 구간 정도만 오면 빠져나오세요. 네. 좀 그렇게 했으면 아. 좋겠네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한번 눌러줬기 때문에. 그리고 네. 요즘에 보면 이제 포항 앞바다에 또 유전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죠? 예, 예.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이런 전선 관련주라든지 전력 관련주들이 오히려 빠지고 가스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네. 테마가 그래요. 테마를 타는 기업들이 그렇게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만 잘해서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은입니다. 예, 네. 네이버고 네. 비중이 좀 많아요. 30%인데. 네. 예, 먼저 번에 한참 전에 한번 멘토님하고 이렇게 통화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래서 한번 22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좀 기다려보라고 그러는데. 네. 얘가 뭐 영 힘을 못 주고 있어서. 그렇죠. 네. 예, 혹시 매수 비중도 가격이 많고. 얼마세요? 매수 가격이 네, 얼마시죠? 20만 원이요. 20만 원이요? 예. 근데 지금 당장은 사실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요. 그렇죠, 맞아요. 시장에서도 관심이 지금 이제 네이버에 많이 있진 않아요. 근데 예. 저는 이제 의견은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지난번에 이제 15만 5천 원 정도의 자리가 약 16만 원 정도 자리거든요. 이때 예. 자리가 지금 저점으로 지금 잡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주가는 그 16만 원 가까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7만 원, 지금 현재 17만 천 원이잖아요. 예, 이 예. 이제 16만 원까지 하락을 타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은 이제 위쪽으로 또 잡혀 있는 자리가 22만 원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바로 올라간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바로 올라가면 되게 좋을 텐데. 그런데 네이버가 최근에도 지금 계속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 네이버가 지금 바로 올라가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16만 원 위쪽에서는 자리를 잡고 아니면 그 부근에서 자리를 잡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22만 원까지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주가도 시장에서 빨리 올라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처져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많이 처져 있어요. 근데 이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 특정 종목들만 계속 끌어올리지는 않거든요.
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으면 또 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고 하는데 지금 네이버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순번이 좀 뒤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왜냐하면 네이버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제 어찌 보면은 이 광고 쪽이 가장 큰 주력 사업이거든요. 아시죠? 광고를 네, 통해서 예. 이제 벌어들이는 수입이 가장 크잖아요. 근데 광고 산업 같은 경우에도 경제 상황이 좀 좋아야 그래야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실적이 좋아지는데 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이제 금리도 금리도 인하 시기가 지금 계속 약간 좀 불투명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는 만약에 이제 뭐 20만 원에 판다고 하면 20만 원에 팔 수도 있는데 20만 원까지 올라온다면 22만 원까지도 또 크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저는 확실하게 수익 내고 나오는 게 여전히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비중도 예. 30%잖아요. 네, 저는 22만 네네. 원까지 가져가 보시죠. 저는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네. 15만 원대 16만 원 내려왔을 때 네. 비중을 늘릴 수도 없잖아요. 너무 아. 비중이 지금 커서. 그렇죠. 비중이 만약에 뭐 10%대 정도라고 한다면 또 그러면 예. 이제 비중을 밑에서 늘리는 전략도 사실은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제 비중이 네. 일단 많고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많이 해야지 그 단가가 떨어질 텐데 이렇게 들어가기에도 약간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네, 네이버는 근데 지금은 그런데 올라오기 시작하면 지금은 불안해도 이 상황 양상 그 내 감정을 변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예. 있으니까 되게 불안하지만 막상 찌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되게 편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또 사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네. 지금 하락 사이클을 좀 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되고요. 나중에 그 22만 원 이제 나중에 매수가 20만 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면 다시 한번 또 봐드릴게요. 네, 지금 이거는 좀 예.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냥 시간을 갖고 가는 맞아요. 길밖에 네. 없겠네요. 맞아요. 지금은 30% 가져가시고 또 나머지 예. 뭐 다른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또 거래하시면 네, 네. 되고요. 이 종목은 좀 끌고 가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이번 주 강연회 일정들이 있는데요. 강연회 안내 한번 해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강연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매주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온라인에서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황민혁의 황담소라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제가 또 답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매주 화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갖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참여는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이렇게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올 거예요. 그 채널 안에 들어오시면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진행되는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주말 동안에 오프라인 강연회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먼저 토요일 날에는 대구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구 영남일부에서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요, 또 이제 대전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전에서 진행되는 강연회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돼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날 시간 헷갈리지 마시고 토요일과 일요일 날 강연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거기다가 제가 뭐 대전이나 지금 또 대구 역시도 굉장히 오랜만에 또 가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그렇게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또 언제 또 계속 여러 번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좋은 게 왔을 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강연회장 분위기를 좀 많이 즐기시면서 그리고 또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의 일정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로 상담을 또 많이 신청해 주셔서 유튜브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 서울 반도체입니다. 매수 가격이 지금 11,00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이 30% 매수하셨네요. 자, 11,000원에 지금 비중이 30%이신데 아마도 제가 볼 때 서울 반도체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싸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저가 매수죠. 그렇게 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서울 반도체는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단순하게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 잠깐 실적 확인해 볼게요. 이 기업은 2022년도에도 이 손실이 540억의 손실을 기록했고요. 2023년도에도 역시 순손실 700억을 기록했어요. 이 손실 규모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반도체가 속해 있는 이 업황, 이 LED 업황은 지금 업황 자체가 여전히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또 전환되기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확실하게 전환되기 전에는 웬만하면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매수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차트만 보게 된다면 매수해서 계속 물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반도체도 좀 위에서 계속 물리셔가지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서울반도체 지금 그리고 아래쪽에서 막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 매집이 아니에요. 매집이 아니에요. 매집은 올라갈 기업을 매집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집이라기보다는 그냥 물려있는 이 물량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는 다행히도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11,000원 정도의 가격은 빠져나올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가격이라고 봐요. 비중도 지금 많으시니까 이거는 기다리셨다가 반등 주면 11,000원에서는 꼭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자, HD 현대미포. 자, HD 현대미포를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하고 지금 비중이 81,500원이고요. 10%네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좀 질문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81,500원이면 지금 요 정도의 가격이신데 추가 매수라고. 근데 저는 추가 매수를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최근에 잠깐 저도 이제 실적을 무조건 체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이제 선박건조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회사인데 실적이 지금 안 나고 있잖아요. 오히려 적자가 좀 커지고 있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조선 쪽, 조선주 같은 경우에 주가의 반등이 또 나오기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이제 어찌 보면 막연한 기대감이에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죠. 그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 케이스들은 결국 다시 빠지게 되어 있어요. 현대미포, HD 현대미포의 경우에도 위쪽으로 하고 아래쪽으로 일정폭 안에서 주가의 흐름이 좀 잡히거든요. 저점하고 고점을 이렇게 이제 잡아놓으면 저점은 6만 원이고 고점은 약 9만 5천 원 정도 가격이 고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매수는 지금 8만 원대 초반에 하셨으니까 매수 시점 자체가 좀 애매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이 타이밍이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가를 잠깐 볼게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있어요. 제 최고점부터 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하락 추세인데 지금 현대미포, HD 현대미포의 경우에는 이 하락 추세를 전혀 지금 돌려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올라오다가 다시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6만 원까지도 다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추가 매수도 그렇다면 6만 원에 추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6만 원을 밑으로 또 깰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매수는 지금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혹시나 여기서 저점 잡고 만약에 올라와 준다면 그러면 정말 기회예요. 7만 원, 7천 원 정도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저는 좋고 만약에 이게 지금 떨어져서 6만 5천 원까지 만약에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좀 위험한 신호가 뜰 수 있으니까 차라리 저는 조금만 더 일찍 이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6만 7천 원 손절가 잡아놓고 그리고 7만 7천 원 정도를
목표가 잡아놓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자, 호텔 신라네요. 매수 가격이 지금 56,200원이시고요. 그리고 비중은 12%.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지금 56,200원이면 이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추가 매수. 저는 지금 굳이 추가 매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게 손실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밑에서 모아가면서 아마 좀 장기전으로 가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모아가면서 장기전으로 가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추가 매수 타이밍은 조금만 더 아래에서 지금 55,000원에 좀 가까운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샀는데 빠져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빨리 나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추가 매수 안 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불안해서 그렇다면 반등 나올 때 57,000원에서 뭐 정리하셔도 상관없는데 근데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여기까지 이미 여기까지 왔다면 이거는 기다렸다가 좀 더 큰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호텔신라는 위쪽으로는 일단 뭐 6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리셨다가 그때 정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고 그때 만약 흐름이 살아있다면 좀 더 끌고 가셔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없이 반등 시에 뭐 6만 원까지는 저는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연결되셨어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삼성 ENA를 네. 26,700원에 20% 구입했어요. 예. 아, 매수하셨군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볼게요. 매수 네. 가격이 26,700원이고, 네. 자, 그리고 비중이 20%니까 아마도 3월이나 4월쯤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혹시 네네. 그쯤에 매수하신 거 맞나요? 4월. 4월쯤에 5월, 매수하셨어요? 4월, 5월 초, 예. 아, 네. 그러면 혹시 이 회사는 그 매수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드셨어요? 네. 저기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방송에서요? 제가 네네 오. 시청액을 보니까 또 꽤 많길래 했어요. 지금 네. 삼성 ENA, 즉 삼성 엔지니어링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 매수 시점이 좀 중요해요. 회사는 네.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네. 시가총액도 그렇지만 이제 이익도 잘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네. 중요한 건 주가라는 건 올라가면 또 빠지잖아요. 또 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수 시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삼성 ENA 같은 경우에도 이 매수 시점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2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사시는 게 좋은 거예요. 매수를 네. 할 때는. 그런데 지금 네. 위쪽으로 26,000원이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표시를 잠깐 해둘게요. 이 화면에 이렇게 네. 해서 제가 빗금을 쳐놨거든요. 이렇게 색깔을 네, 좀 네. 한번 입혀봤어요. 이 흐름을 네. 보니까 이제 이 안에서 주가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보이죠. 네네. 그죠? 여기서도 네네. 지금 올라가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2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면 매수했다가 네. 위쪽으로 올라가면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26,000원 정도에서 팔면 조금 네.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매수 시점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네. 20% 비중도 한 번에 사신 거예요? 아니요, 두 번에 나눠서 샀어요. 나눠 샀어요? 그럼 더 비싼 게 샀다가 그러면 네. 지금 비중이 이렇게 된 네. 거네요? 근데 네네. 저는 이게 2만 원 가까운 가격까지 저는 좀 떨어질 수 있어서 네. 혹시 좀 길게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나중에 네. 22,000원 정도, 22,000원 아래로 혹시 내려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추가 매수 혹시 여지는 있으세요? 네네네. 22,000원에서 21,000원 정도 가격? 그 정도에서 네. 저점을 한번 잡아주면 차라리 네. 그때 10% 정도를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추고 가는 게 수익으로 네. 나올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서 나중에 네. 21,000원 정도, 21,000원에 가까운 가격이 오면 이제 네. 그때 한번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봐드릴게요. 그때 네. 추가 네. 매수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네.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만약에 네. 근데 뭐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그냥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냥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매수한 가격이 26,700원이신데
네. 27,000원에 정리를 하세요. 그냥.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저는 네.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HTSP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7,000원이고 20%입니다. 57,000원에 20%예요? 예. 자. 아니, 신청을 네. 재고 있다. 신청을 재고 있다. 네,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아니, 말씀하세요. 아, 지금 57,000원에 매수하셨으면 되게 높은 가격이에요. 예. 근데 그때 매수를 하신 게 아마 그 응. 방송에서도 많이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그럼 저희 나도 생각해볼게. 그죠? 회사가 예. 좋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응. 네. 그래서 일단 그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주가라는 게 항상 그래요. 상승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세를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방향이거든요, 이걸. 그래서 추세라는 건 이제 그 방향, 위쪽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상승하고 있던 이 추세가 하락으로 바뀐다면, 그때는 이제 이 주식은 당분간 하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떨어질 때 매수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HPSP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다가 지금 어느 순간 하락으로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여기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서 매수를 조금 이제 잘못하신 거죠, 아무래도. 그리고 좀 빨리 나왔다면 손실을 좀 더 줄일 수 있었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끌려다닌다고 해도 언제까지 그 기간을 줘야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감이 아직은 이제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좀 위험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5,000원을 일단 손절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이 하락 추세를 돌려낸다면 위쪽으로 아마 5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HPSP는 위쪽으로 목표 주가는 5만 원 정도 잡고 가시면 되고, 아래쪽으로는 35,000원을 손절가로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계속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미 많이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아래쪽 35,000원, 위쪽 5만 원 잘 기억하시고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PSP 이제 상담해 봤고요. 이제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ISC. ISC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94,500원에 30%요. 94,500원에 30%요. 네. 아, 다들 좀 많이 올라갈 때 이렇게 사셔서 전화 주신 분들이 많네요. 네. 아유, 또 사니까 또 빠져버려가지고 어떡해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많이 내렸어요. 저는 일단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제가 오늘 이 흐름을 되게 많이 지금 짚어드리는데, 박스권이라고 하죠. 그죠? 네. 딱 이제 보이잖아요. 네.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다면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94,500원이면, 네. 저 위쪽이에요. 이렇게. 이런 아. 자리에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를 네. 한다면 최소한 지금 최근 이런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살 때는 이제 그런 거 생각을 잘 두지 못하고 너무 급한 마음에 빨리 사게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안 사면 안 되니 바로 이제 내일부터 막 올라갈 것 같으니까 놓칠 것 네, 같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항상 이제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면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ISC의 경우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아래쪽에서 저점을 잡아주는 것도 한 7만 원 정도 자리인데 아무래도 7만 원.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계속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이익이 많이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올해 네. 예상 이익이 6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이제 앞에서 보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실적이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 정도 주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익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ISC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오히려 아래쪽에서는
제가 지금 잡아드리는 가격이 69,000원에서는 손절가를 좀 잡아두시고 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6만 원대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근데 69,000원 위쪽에서 자리만 잘 잡으면 위쪽으로는 이제 9만 원 정도까지의 저는 반등 여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9만 원까지요? 네, 9만 원 정도에서 빠져나와도 괜찮잖아요. 네, 네. 빠져나와야지요. 그러니까 9만 원 목표 주가 보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혹시나 9만 원 네, 정도 항상 그런 기간을 물어보실 때마다 네, 정말 당황스럽긴 한데 기간은 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대충. 시간이 그런데 이 회사 자체가 네. 이 재료라는 게 있잖아요. 밑으로 네. 떨어지든 아니면 올라오든 이거는 네. 두 가지예요. 손절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만약에 저점을 잡아주고 위로 올라가면 9만 원 정도까지도 사실 반등 시에도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정확히 뭐 한 달 아니면 보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변동성은 이제 많이 빠르게 나올 것 같으니까 올라오고 내려오고에 따라서 전량 대응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T-로보틱스요. T로보틱스요? 네. 이거 상담 정말 많이 들어오는 종목인데. 아우, 이거 선수를 제 시간에 못 해가지고요. 그냥 네. 매수 가격하고 있는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4%고요. 22,500원이요. 22,500원에 4%요? 네. 저기서 하셨어요. 네. 이거 T로보틱스는 네. 아마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보셨다면 아마 최근에도 몇 번 상담을 했었거든요. 이 회사는. 네. 근데 그때도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T로보틱스는 이제 어쨌든 로봇주 자체가 그래요. 네. 테마를 좀 타는 쪽이라 타기 때문에 거기다가 네. 이제 이번 주에 로봇과 관련된 생산 이제 AI 자동화 설비와 관련된 행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로봇 관련주들이 이때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떨어졌을 때 이제 이걸 팔진 마시고요. 반등 네. 이용해서 저는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가격은 아무래도 이제 18,000원 정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네. 손실이긴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 나올 때 18,000원 구간에서는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아니, 저는 비중이 적으니까 지금 네. 고점까지 다 내려와서 추가 매수 좀 한 6% 정도 추가 매수 해갖고 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면 10,000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그래요? 고민해야 돼요. 차라리.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네. 그냥 반등 주면 정리하시고 네. 반등 줬을 때 제가 알려드린 가격에서 정리하시고 만약에 반등 안 나오고 그냥 떨어지면 밑에서 네. 하면 되잖아요. 그죠? 좀 네, 여유 있게 네. 생각하시면 되니까 아니면 이제 반등 줬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반등 줬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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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선생님 네. TV 매일 제가 봐요. 그래갖고.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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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네. 잘 나오셔서 꼭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아쉽게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화요일날 저녁 9시,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 방송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번 주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토요일 날은 대구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날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 대전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다 이제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많은 것들 준비해서 갈 테니까요. 강연회 오시면 도움이 됐으면 됐지 절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 최대한 많이 도움을 드리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많이 준비하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